심방세동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방세동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상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빈맥이면 심장이 빨리 뛰고, 서맥이면 심장이 늦게 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배탄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같은 약을 써서 이 심방세동의 증상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 심방세동의 증상은 이제 중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응고제, 소위 말하는 피 묽게 하는 약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요. 심방세동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피 묽게 하는 약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중풍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이 피 묽게 하는 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치료를 통해서 심방세동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치료 방법들 중에서 마지막에 시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방세동의 시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심방세동으로 일단 진단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고요. 이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은 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요. 도자라는 거는 카테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이나 사타구니로 카테터를 넣어서 심장까지 가서 그 다음에 절제술, 그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심장의 일정 부분에서 전기를 계속 발생하는 그런 심장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장 세포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심방세동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심방세동을 억제하고 또 심방세동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요. 이런 시술은 모든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시술이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은 주로 최근에 발생하신 심방세동, 그리고 주로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이 심방세동에 의해서 증상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시술하고 있고요. 반대로 심방세동이 있으신 지 10년, 20년 되셨고 나이도 좀 많으시고 증상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이 시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로 치료가 되고 증상이 심하시고 젊고 최근에 이제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신 분들은 이런 시술 치료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라고 했는데요.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걸까요? 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중풍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심방세동이 있는 모든 분이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방세동으로 진단이 됐을 때는 이분이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심부전이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리고 당뇨나 그 전에 중풍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한해서 그런 분들은 중풍이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피 묽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젊으시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중풍도 없으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중풍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으셔도 괜찮고, 또 아니면은 조금 약한 항응고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 진단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시니어 분들, 나이가 많으시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 전에 중풍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피를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피 묽게 하는 약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피를 묻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되겠는데요. 이제 출혈이 나는 경우에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피 묽게 하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될지 끊어야 될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벼운 출혈일 경우,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나는 간단한 출혈, 아니면은 뭐 손톱을 깎다가 발톱을 깎다가 나는 출혈, 아니면 뭐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거나 코피가 조금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 멈추면 그 약을 다시 드시면 되고요.
그러나 좀 심한 출혈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피를 토하시거나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대변을 보실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약을 스탑하셔야 되는지 그런 걸 꼭 상의하신 다음에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는 심박동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박동기는 언제 붙여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심박동기는 심장이 느릴 때 이제 피하에 삽입을 해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심방세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섬액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방이 떨고 있기 때문에 심실이 제때 뛰지 않고 천천히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또 이게 심하면 쓰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심전도 분석을 통해서 이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경우에 한해서 심박동기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느리게 뛸 때는 심박동기가 작용을 해서 분당 60회로 뛰게끔 하고 심장이 잘 뛰는 경우에는 이 심박동기가 그냥 가만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환자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이 심박동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 또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